황량한 공터에 회색 건축물이 우두커니 서 있었다. 허묵은 쌓인 눈을 밟고 구생명과학연구소로 들어갔다. 달빛이 눈처럼 창백했다. 끼익. 그는 낡은 문을 열고 곧장 걸어 들어갔고 로비 중앙에 서 있는 아르테미스를 보았다. 왔군. 허묵은 고개를 끄덕인 후 천천히 창가로 걸음을 옮겨 달빛이 내린 눈밭에 시선을 고정했다. 차가운 빛이 그의 온몸에 쏟아졌다. 온기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처럼 무서울 만치 차가워 보였다. 아르테미스가 먼저 침묵을 깼다. 일전의 기자회견은 너무 위험했어. 허묵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검은 그림자는 미동도 없이 창가에 서 있었다. 그의 냉담함이 익숙한 듯 아르테미스는 자연스레 몇 발자국 앞으로 나와 허묵을 따라 창밖을 바라봤다. 그녀는 다른 접근을 시도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지? 듣기로는 벌써 많은 사람들이. 알아. 허묵은 겨울바람처럼 매서운 말투로 그녀의 말을 끊었다. 우리는 중요한 것만 주시하면 돼. 잠시 고민하던 아르테미스가 대답했다. 알았어. 황폐한 건물 안에 다시 정적이 흘렀다. 흘러가는 구름이 유일하게 빛을 내는 달을 가리면서 눈마저 밤의 색에 묻혀버렸다. 창가에 선 두 사람은 이 순간 검은 도깨비 같다. 허묵은 마침내 시선을 거뒀다. 어쩌면 나중에 새로운 방향이 나타날지도 몰라. 새로운 방향? 네 말은 아르테미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작은 인기척이 그녀의 주의를 끌었다. 아르테미스는 고개를 획 돌리더니 몰래 잠입한 그자를 향해 민첩하게 이동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잿빛 안개가 그자를 덮쳤고 그녀가 곁에 다가가 침입자를 무장해제시키고 바닥에 제압했다. 가늘게 뜬 눈, 타이트한 검은 가죽옷. 그녀는 마치 어둠과 혼연일체가 된 치타 같았다. 제압당한 남자는 신음하며 발버둥쳤다. 땅에 떨어진 총을 주우려 애쓰며 입으로 무언가를 계속 중얼거렸다. 그때 검은 구두가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구름이 걷혔다. 달빛에 허묵의 실루엣이 드러났지만 얼굴은 아직도 어둠에 가려져 있었다. 허묵은 눈을 내리깔고 발밑의 남자를 보며 가볍게 웃었다. 마침 네게 묻고 싶은 게 있었어. 아르테미스는 잠시 망설이다가 무언가를 깨닫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아레스. 일부러 그런 거야? 허묵은 가타부타 대답하지 않고 허리를 굽혀 놀란 두 눈을 하고 있는 남자를 향해 말했다. 우리가 같은 물건을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알고 있는 걸 다 내게 말해주시지. 에빌, 너희는 다 죽어야 해. 바닥에 쓰러져 있는 남자가 손을 뻗었다. 손끝이 겨우 앞에 떨어져 있던 무기에 닿았다. 하지만 다른 손이 나타나 그 총을 낚아챘다. 아르테미스는 총을 한번 훑어보고는 먼 곳으로 던져버렸다. 그녀는 중얼대는 남자를 곁눈질했다. 경멸과 냉소를 담은 표정에는 미미한 당혹감도 서려 있었다. 저놈들이 어떻게 알았지? 그리 놀랄 만한 일도 아니지. 그녀에 비해 허묵은 침착하고 냉정하다. 아마 남자의 출현을 진작에 예견한 것 같았다. 게다가 그가 어떤 정보를 가져올지도 알고 있었던 모양이다. 누구든 어느 정도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쓰러진 남자가 갑자기 흥분하며 허묵을 향해 돌진했다. 남자의 동작은 미풍을 일으킬 만큼 빨랐다. 꽉 쥔 그의 주먹이 허묵의 코앞에서 멈췄다. 곧이어 귀를 찌르는 처절한 비명소리가 연구소에 울려 퍼졌다. 허묵은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았다. 눈조차 깜빡이지 않았다. 그는 아르테미스에게 다시 한번 제압당한 남자를 보며 지루한 듯 시선을 거두고 다시 창가로 향했다.
그가 차가운 창틀에 손을 내려놓았을 때 어수선한 발걸음 소리가 문가에서 들려왔다. 곧이어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 바닥에 떨어졌다. 누구야? 아르테미스가 민첩하게 반응했다. 허묵도 문 쪽을 바라봤다. 기이한 색채가 그의 눈에 스쳤다. 반쯤 닫힌 문 옆에 그녀가 어쩔 줄 몰라하며 서 있었다. 그녀의 커다란 두 눈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세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다 마침내 허묵의 얼굴에서 멈췄다. 그녀다. 신음소리가 짧은 침묵을 깼고 허묵도 정신을 차렸다. 아르테미스는 남자를 바닥에 기절시킨 후 고개를 들어 문 앞에 그녀를 바라봤다. 갑자기 허공에 나타난 잿빛 안개가 그물처럼 뻗어나갔고 아르테미스가 그녀를 향해 돌진했다. 멈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다소 급박하게 울렸다. 아르테미스는 동작을 멈췄고 그녀를 삼키려던 회색 안개도 말끔히 거쳤다. 그녀는 많이 놀랐는지 등 뒤 기둥에 탈진한 듯 기댔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고 당황하고 긴장된 시선은 여전히 허묵에게 고정되었다. 허묵은 그녀를 보지도 않고 나지막히 말했다. 내가 처리하지. 깨끗한 눈송이가 우수수 떨어지고 순백과 칠흑이 끝없이 대치하고 있었다. 그녀 앞으로 다가간 허묵의 반쪽은 어둠으로 물들었고 반쪽은 눈에 반사된 빛을 받고 있었다. 당신은 내 생각보다 많은 걸 알고 있군요. 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미소 짓고 있지만 그 잔혹하고 차가운 눈빛은 감출 수 없었다. 지난번에 만났을 때 알아차렸는데 도대체 왜 내가 당신을 해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죠? 그녀와의 거리가 순식간에 좁혀졌지만 야릇한 공기 같은 건 흐르지 않았다. 허묵은 손으로 그녀의 목을 감쌌다. 그녀의 여린 떨림이 그의 손에 전해졌다. 하얗고 가느다란 목이 그의 소나기에 있었다. 조금 힘을 주니 그녀의 표정이 참혹하게 일그러지며 눈가에 눈물이 차올랐고 고통스러운 숨소리가 허공에 퍼졌다. 허묵은 그녀의 눈물방울이 얼굴을 타고 내려와 살짝 주름진 콧망울, 떨리는 입술, 조금 치켜 올라간 턱선을 타고 내려오는 모습을 바라봤다. 그녀의 손끝이 그의 손등을 감싸고 있다. 청백한 손가락은 나비의 날개처럼 허공에서 파르르 떨었다. 이래도 눈물방울이 주르륵 떨어졌다. 허묵은 시선을 내리깔며 손에 더욱 힘을 줬다. 마침내 그녀의 눈꺼풀이 거의 감기려는 순간 주변 공기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다. 투명한 물결 무늬가 동심원을 그리며 밖으로 겹겹이 퍼져나가며 금빛을 뿜었다. 허묵은 손을 내려놨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몇 발자국 물러나 콜록거리며 거친 숨을 내뱉었다. 그 모습 덕분에 허묵이 한층 더 냉혹해 보였다. 그가 매정하게 그녀의 운명을 선고했다. 당신은 블랙 스완의 퀸이에요. 주변의 공기가 굳어버렸다. 엄청난 압력이 허묵의 팔뚝을 휘감으며 손을 들려는 그를 막았다. 허묵의 얼굴에 당황이 스쳤지만 이내 미소로 바뀌었다. 이 힘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물론 그는 알고 있었다. 당신이 이것까지 해낼 수 있을 줄은 몰랐군요. 오늘이 되기 전까지는 저도 몰랐어요. 그녀는 고집스럽게 주먹을 쥐고 있었지만 쉰 목소리는 그녀가 공포에 떨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냈다. 아레스, 나는 당신들이 하는 모든 행위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겠어요. 허묵은 그녀의 비틀거리는 뒷모습을 보다 눈을 감고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뜨지 않았다. 어느새 이른 아침의 햇살이 연구소에 드리워지고 있었다. 틀렸다고? 그녀의 힘에서 간단하게 벗어난 허묵은 낮은 소리로 웃으며 창가로 걸어갔다. 불같던 그 모습이 햇살 속으로 점점 멀어졌다. 그는 문득 그녀를 처음 만난 날이 떠올랐다. 그녀는 나비처럼
나풀나풀 그의 시야에 날아들어왔고 겹겹의 파도를 일으켰다. 그녀의 출연으로 허묵은 연구소 관련자로 블랙스완의 계획 그리고 퀸의 존재에 대해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다. 17년 전 최고생명과학연구소가 유출한 자료에 의하면 특수유전자 보유자가 실험에 참여했다고 한다. 블랙스완에서는 특수유전자 보유자인 그녀를 퀸이라고 부른다. 퀸만 찾으면 진화의 열쇠를 찾는 것과 다름없다는 생각에 공동 목표를 가진 사람들은 거의 광기에 젖었다. 하지만 최고생명과학연구소는 소위 유출된 자료가 악의적으로 조작된 것이라고 발표했다. 진실을 알 수 없는 가운데 퀸을 찾는 움직임은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하루하루 시간이 흘러 10여 년이 지날 때까지도 퀸의 흔적을 찾은 사람이 없자 퀸의 존재는 점차 날조된 소문으로 여겨졌다. 블랙스완도 새로운 진화 계획을 시도했다. 그 새로운 계획의 메인 참여자 중 하나인 허묵은 퀸의 현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진화의 지름길이었다. 허묵은 눈을 깜빡였다. 세계는 다시 암흑과 정막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그 색채는 더없이 선명하게 그의 마음 깊은 곳에 남아 햇살 아래 봄이 되었다. 선구적 피조물, 당신이 내 기대에 부응하길. 옆으로 늘어진 손이 무의식적으로 떨렸지만 곧 그의 이성에 의해 통제되었다. 오래가지 않을 거야. 그는 나지막히 말했다. 자신에게 말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에게 말하는 건지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허묵은 오랜만에 꿈을 꿨다. 흑백의 향장나무, 흑백의 핏빛 비, 흑백의 실험실. 화면이 끊임없이 바뀌며 오래된 TV처럼 깊숙이 묻었던 옛 이야기를 재생했다. 허묵은 그것이 자신의 기억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기억의 길을 산책하며 액자 속 이야기를 살펴봤다. 그러다 색다른 화면이 눈앞에 펼쳐졌다. 이 흑백의 세계에서 그 화면 속 뒷모습에만 색채가 있었다. 그녀였다. 그녀는 머리칼을 만지며 저 멀리 눈부신 빛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허묵은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봤다. 단풍잎처럼 붉은 기운이 그녀를 물들였다. 그녀는 불꽃 가운데로 사라졌고 색채는 잿더미로 남겨졌다. 얼마 후 그녀가 불꽃에서 걸어나왔다. 아름다운 색채가 그녀의 몸에서 빠져나와 가루가 되어 허공에 퍼졌고 은은한 치자꽃 향기가 풍겼다. 그 향기를 따라 허묵은 그림 속으로 들어갔다. 몇 번의 터치로 그려진 그림은 그가 들어서는 순간 무너졌고 그녀는 고개를 들고 반대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다. 누구지? 그녀일까? 허묵은 흐릿한 기억을 더듬었다. 생전 처음 본 사람인 게 분명한데 그 모습이 너무나 익숙하고 친근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시선을 내리깔고 뒤돌아 떠나려고 했지만 눈앞의 세계가 갑자기 왜곡되면서 오래된 기억이 하나하나 뇌리에 스쳤다. 혀끝에 쓴맛이 느껴졌다. 얼마나 지났을까? 허묵은 마침내 의식이 또렷해지는 것을 느꼈다. 눈을 뜨니 천장이 닿을 수 없을 만큼 높아져 있었고 번잡한 액자들은 훨씬 거대해 보였다. 그는 자신이 어린 시절로 돌아갔음을 깨달았다. 목에 들은 목도리는 불에 타듯 빨갰다. 햇살 속으로 천천히 사라져간 그 뒷모습처럼 그는 자기도 모르게 그 뒷모습을 향해 손을 뻗었다. 허묵은 꿈에서 깨어났다. 지륵같이 까만 방에 낮은 숨소리가 퍼졌다. 그는 손을 들어 눈을 가렸다. 경계가 보이지 않는 지륵같이 까만 공간. 미약하게 깜빡이는 별빛만이 검은 하늘을 장식하고 있었다. 허묵은 자기 앞에 가만히 누워있는 그녀를 바라봤다.
어둑한 불빛이 그녀의 눈꺼풀에 들이왔다가 빠르게 다른 곳으로 사라졌다. 짙은 어둠이 방을 감싸고 억눌린 기운이 금속까지 침범했는지 그녀의 숨결이 무겁고 거칠어졌다. 그녀는 뭔가에 저항하는 듯 입술을 달싹거렸고 주먹을 꽉 쥔 채 허공에 마구 휘두르기 시작했다. 저건 허묵은 눈을 가늘게 뜨고 가까이 다가갔다. 마침내 그녀가 손에 쥐고 있는 물건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검은 피라미드 모양의 작은 상자였다. 그녀가 상자를 꼭 쥐고 있던 탓에 허묵은 살짝 힘을 준 다음에야 그녀의 손바닥을 펼 수 있었다. 그는 검은 상자를 들고 미약한 빛의 의지에 자세히 살피고는 그것을 손에 꼭 쥐었다. 드디어 웅얼거리는 소리가 그의 생각을 방해했다. 허묵은 그녀를 바라봤다. 더 끔찍한 악몽에 시달리는지 미간을 한껏 찌푸리고 몸을 떨고 있었다. 그녀는 떨어진 낙엽처럼 몸을 움츠렸다. 그는 불현듯 얼마 전의 꿈이 생각났다. 그림 끝에서 그 뒷모습이 자신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어린 그는 눈을 크게 뜬 채 그녀가 그의 세계로 들어오게 놔두었다. 허묵은 손을 내밀었다. 순간적으로 두려움과 불안에 떠는 그녀를 다독여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결국 그는 그녀의 미간을 살짝 건드릴 뿐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 찰나의 온기를 느꼈는지 속눈썹을 파르르 떨더니 주름진 미간을 폈다. 그는 검은 상자를 쥐고 있던 손을 다시 한번 움켜쥐고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그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것이 어쩌면 생각보다 일찍 나타날지도 모른다고 마침내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